안녕하십니까, 이소연입니다. 오늘 저희 이소연 TV에 새로운 분 모셨습니다. 정숙 님입니다. TV에서 많이 봤던 이름인 것 같기도 한데요. 본인한테 직접 소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북한에서 2007년에 왔고요. 지금은 한국 인천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상이 너무 이쁘시고, 그냥 온화해 보이고, 감사합니다. 귀여워 보이고. 아우,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숙님은 제가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카메라는 맞아요. 처음이지요? 네, 처음이에요. 울렁증도 좀 있어요. 얼룩증도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네. 우리 그냥, 북한에서 살았던 이야기, 또는 네.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일어난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네. 나눠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저는 고향이 함경북도 해령이고요. 네. 네, 해령에서 태어나서 쭉 해령에서 직장도 다니고 해령 곡상공장에 다녔어요. 거기서 한 6년 다니다가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한 8년 살고 또 거기서 살면서 5번씩이나 북송되었다가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함경북도 해령이 고향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진짜로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고. 네. 곡상공장이라고 하면 네. 일급 기업소죠. 네, 맞아요. 7개였어요. 네, 곡상공장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네. 곡상공장 안에 어떤 담당으로 일하셨는지, 왜 1급 기업소라고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릴 때 와서 잘 7기업소는 크니까 그래서 그쵸. 7기업소라 할 것 같고요. 지금 중소기업보다 좀 큰 중소기업? 네. 그런 회사가 지금 거기에서는 북한에서는 아마 1급 기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거기서는 제가 군인들 담배 만드는 공장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배치돼 가지고 거기서 쭉 일하게 되었어요. 1급 기업소는 네. 뭐냐면 국가가 지정한 네. 국가의 상품을 다 만들긴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상품을 만든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들어가는 담배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백승. 맞아요. 백승 담배죠. 네네. 맞아요. 야, 기억이 나네요. 기억이 나죠. 네. 자, 그 담배를 사실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우리 군인들은 규정에는 하루에 한 갑이면 그러셨구나. 20개 들어가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한 갑을 줘야 되는데 군인들에게 지휘관들이 담배 이렇게 가지고 와서 탁 뜯어서, 뜯지 않고 새 거 줘야 되는데 탁 뜯어서 오늘은 5대, 그 5대씩 나눠줘요. 명절날에는 10대. 네, 그랬구나. 그랬습니다. 자, 그 북한 군인들에게 공급되는 백승 담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네. 거기 어떻게? 여가 담배라고 저희가 공장에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네, 그때 저희가 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여가 담배 공장으로 새로 건설돼가지고 저희가 거기 배치돼가지고 쭉 거기서 일하게 되었어요. 여가 담배면 뒤에 뽕이 들어간 네, 거죠. 맞아요. 북한은 여러분 담배 뽕이 없답니다. 네, 그랬었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손가락 마디 쭉 타들어가도록 피워야 됩니다. 네, 가까워서. 네, 맞아요. 근데 이 뽕이 딱 들어간 여가 작업반이 생겼군요. 네, 그게 거급 담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렇죠, 거급 네, 담배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그 공정을 어떻게 만듭니까? 처음은 담배가 들어오면 잎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담배 그러면 그걸 말리는 공정 있고 거기서 또 말려서 쏘는 공정 있고 숙성시키는 공정 있고 그리고 저희는 그걸 숙성시켜서 쏠아서 나온 걸 기계로 말고 기계로 가게다 놓고 네 그런 공장에 저희는 입각이라고 넣는 가게다가 이렇게 20대씩 넣는 그런 공정이었어요.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탁탁 쳐서 넣나요? 아니면
기계가 20개씩. 네, 20개씩 딱딱 넣었는데 그 과정에서 불량도 나오고 네, 그러면 그것도 또 골라내서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작업도 같이 했고요. 한 대당 뭐 한 5, 6명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계 하나에 5명, 6명이 네. 붙어서. 자, 그러면 제가 이것도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곡상공장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담배도 만들지만은 네. 물엿이나 네, 맞아요. 그게 먼저 있었어요. 그런 그 공장이. 그죠? 네. 물엿을 해서 그게 뭐 담배나 이것도 다 다 섞인다 들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향로도 들어가고 물엿도 들어가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시스템을 보면 네. 손에 담배 만지는 놈은 담배 먹고 네, 그쵸? 물엿 만지는 놈은 물엿 먹고 시멘트 만지는 놈은 시멘트 먹고 예? 마지막에는 똥 만지는 놈이 그걸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어떻게 담배 오, 좀 잘하시네. 담배 좀해 먹었습니까? 저희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92년도에 졸업해가지고 학교를 네, 그때부터 그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아마 94년도부터인가 미공급이 쌀을 안 네,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살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네, 네. 그러면서 기숙사에서 다 20대들이 정말 뭐 한참 먹을 나이인데 그럼. 기숙사에서 나오는 밥이 뭘 줬어요? 배고프죠. 뭐 어떤 밥을 줬어요? 미공급 첫 시기에는 그래도 밥 3끼는 나왔는데 그 점점 가면서 막 벽보리로 만든 뭐 그런 국수라던가 막 끼니가 막 밥 양이 엄청 적고 국에도 막 정말 시래기에다가 정말 소금물 그런 정도로 그렇게 나올 정도로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97년도 막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또 막 97년도 막 말 굶어 죽는 사람 있을 때. 네, 그쵸. 그래가지고 정말 기숙사에는 불도 안 들어오고, 예. 그리고 뭐 난방도 안 들어오고, 땅땅 오는 데서 막 붙어서 여자들끼리 한 침대에 둘이 원래 한 명씩 자야 되는데 기숙사에 4명이거든요. 근데 막 둘이서 같이 너무 추우니까 그것도 옷도 다 입고, 네, 그렇게 자고 막 그랬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기숙사 생활 때. 해경인데 곡상공장에 왜 기숙을 했어요? 아, 집은 창도 쪽에. 창도 네. 그러니까 약간 회령시에서 그래서 좀 변두리. 네, 변들이 떨어진 데서 있다나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어요. 어머, 그러면 사실은 북한이 국가 시스템이 그냥 먹을 걸 다 주고 예. 예? 뭐 하면서 월급도 주고 사회주의 뭐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네, 처음엔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월급 얼마 받았습니까 처음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처음에는 아마 거기 돈은 한 30, 40 줬나? 30, 40원. 그죠? 예, 그때 당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쌀 뭐 그랬다가 그지? 예, 그리고 그냥 저희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저기 식권, 네, 식권이 나오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왔는데 그 식권도 정말 뭐 한 끼가 너무 배고프다 나니까 하루치를 다 한 끼 먹어도 정말 배가 안 차는 정도? 그런 정도였어요. 아니 그럼 식권을 한 달치를 주나요? 네, 보름씩. 보름씩. 보름씩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내가 식권 3개 내놓으면 밥 3개 줘요? 네, 그쵸. 그러는데, 네. 밥은 흰쌀밥? 아니죠. 흰쌀밥이 어디 있어요? 거기는 명절 때만 흰쌀밥이 났던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 네, 그쵸. 그러면 네. 평소에는 그냥 옥수수밥이에요? 네, 옥수수밥. 네. 그러면 네. 지금 월급은 월급 주고 기숙사에서 밥 준 거 아니에요? 월급으로 가지고 정말 뭐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월급으로 가지고는. 그럼. 네. 뭐 진짜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이 나왔는데, 네, 그걸 가지고 생활 필수품 그 정도도 사기가 어려웠어요. 사회에서 뭐 30원, 40원 할 때 그때 쌀 10 얼마씩 했죠, 흰쌀을. 아마 그랬을 거예요, 1kg에. 근데 국가가 기숙사에서 밥 주니까 월급은 조금 주고. 네, 그죠. 그래서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식권 3장 하루 거 이렇게 내밀면 밥 3그릇 주잖아요. 네. 근데 그 3그릇을 합하니까 얼마큼 되던가요? 몇 숟가락 정도? 도시락 하나? 도시락? 네, 네, 그렇게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옥수수밥. 네, 뭐 어디 반찬은 뭐였어? 반찬? 반찬도 네 김치 이렇게 생채 같은 김치에다가 반찬이 별로 없어요. 네, 나물 반찬 그냥 이런 거 간단하게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배고프니까 저희 그러면 네. 밥도 배고프고 반찬도 그렇고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의 이 본성은 뭐가 있느냐? 저 담배를 팔아먹어서 그렇죠. 배불려야겠다. 맞아요. 뒤로 얼마나 빼돌렸습니까? 글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너무 배고프니까 그 사람이 기본 욕구잖아요. 배를 채우고 싶은 그럼. 거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단속이 심한데 막 이렇게 몸속에다가 한두 가지씩 훔쳐가지고 넣어가지고 오다가 뺏기면 엄청 걸려서 저기 처벌받아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 하루에 뭐 출근할 때마다 한 각, 두 각 이렇게 가져다 모아가지고 한 보로 만들면 20각이거든요. 그렇게 한 보로 만들어가지고 팔고 뭐 지금 말하는 뭐 두부밥, 인조고기밥 뭐 이런 거. 그냥 길거리에서 가게. 우리가 네.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네, 그런 것도 기숙사에 들어와요. 그렇게 파는 거. 그러면 돈 있어야 그것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거하고 담배하고 맞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본인 잘못이 아니고요. 북한의 시스템이 그래요. 그쵸. 사실은 그 담배를 내가 안 훔치게 월급을 제대로 딱 주면 그쵸. 그걸로 내가 먹을 거 풍족히 사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누가 그걸 떨리면서 그 나쁜 짓을이란 거 알면서도 하겠어요. 그럼. 안 하죠. 자 그러면 그 원래 곡상공장은 이 총 들고 지키는 네, 그 초소 있어요. 여자들 있잖아요. 있죠. 1급 공장은 여러분 북한에서 총 들고 지킵니다. 군복 입혀가지고. 네, 맞아요. 보이대. 보이대가 있고. 네. 그럼 또 곡상공장은 바로 옆에 그 저기 뭐냐 그 군복 입혀는 애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어. 고사포. 네, 고사포 중대. 네, 맞아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딱 밤이면 지켜서네요. 네, 그 사람들한테 걸리기도 해요. 담배 주로 어디다 숨깁니까? 그럼 이 주머니 그냥 못 넣잖아요. 네, 뭐 다리 막 이런 데다도 하고 배에다도 넣고 막 이래요. 예. 다리 다 네, 가랑이 껴다가. 그렇죠. 양발 속에다 막 이렇게 쫙 끼워 놓고. 근데 걔네도 딱 어디서 한번 찾아내면 거기만 딱 명중해서 딱 뒤지지 않나? 그렇긴 하죠. 근데 사람이 없을 때 피해서 가야 되고 사람이 있으면 딱 걸리죠.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냥 지나가고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하나네. 내가 혹시 지키고 있다면 너랑 나랑 한 값이 나눠 먹자. 이거 안 해요? 그거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아, 그거 친하면 돼요. 친하면. 아, 친하면. 친한 친구가 뭐 그걸 한다거나 이러면 걔도 부탁하면 주고 또 나도 눈 감아주고 서로 그런 거 윈윈하는 거 있어요. 내가 오늘 담배 가지고 나갈 테니까 나 한번 봐줘. 네, 맞아요. 내가 5개 가져왔는데 너 2개 줄게. 네, 이게 맞아요. 친한 사람하고는 통하는군요. 네, 그쵸. 우리 정숙 씨는 그 북한의 1급 담배 공장에서 담배를 좀 해 드셨습니다. 여러분. 안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쵸. 자, 뭐 누구나 다 그랬어요. 저도 군대에서 뭐 그러고 살았는데요. 네, 다 그리고 너나 없이 다 그러고 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그 곡상 공장에서 6년을 일했지만은 뭐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중국에 오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다는 주변에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한 것도 있었고 엄마가 아팠어요. 많이 아프셔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셨고 아빠는 돌아가셨고 3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약 구하러 옆에서 자꾸 꼬시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돈 벌어가지고 약 구하 올 수 있다고. 그래서 한 달만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네 중국을 건넜는데 그게 다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죠.
중국을 건너오니까 다시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바깥 물을 이게 먹는 게 다르다니까요. 네. 비록 중국이지만 뭐 건너오니까 그래도 먹을 건 있었잖아요. 그쵸. 막 흰밥 처음에 딱 보니까 따뜻한 집에서 막 흰밥이 나오는 걸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이것도 못 먹고 살았나. 네, 그렇죠. 예, 강을 하나만 건너면 이런 딴 세상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추운 데서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하얀 밥 뭐예요? 노란 밥이라도 강낭밥이라도 배부리 먹으면 그 강을 건널 생각을 안 하죠. 네, 그랬었는데 강을 건너보니까 딴 세상이다 보니까 그 땅을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흔히 이 브로커들이 처음에는 돈 벌러 간다 가면 네가 돈 벌어 올 수 있다 막 이러잖아요. 네네. 뭐 더욱이 90년대는 더 했겠죠 아마도. 네, 그쵸. 살기 어려우니까. 어렵고 막 굶어 죽는 사람이 막 생기고 하니까. 네, 그때 그랬어요. 엄청 많았어요. 98년도 제가 건너왔는데 그때는 진짜 내 주변에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직장에 같이 다니다가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죽었다 하던가요? 네, 그쵸. 그 좀 고지식하게 공장만 내 집 공장 이거만 알던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죽더라고요. 네. 담배라도 좀 훔치지. 제가 그때 부대에 있으면서 집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 번 했는데 저희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회사 그때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아마 힘을 좀 써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오빠를 지금 뭐 전기 관리공인가 네. 이런 걸로 네. 그냥 직업 줬나 봐요. 그래서 빈둥빈둥 노는 거야. 아,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너네 지역 여기 주변을 다니면서 굶어서 지금 죽은 사람들 시체를 치워라. 그래서 시체 치우기 조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맞아요. 소주 한 병씩 주고. 아. 그때죠. 네, 97년도, 98년도 제일 어려울 때였어요, 그때. 브로커들이 처음엔 그럽니다. 뭐 가서 돈 벌고 오자. 가서 간디 가면 돈 벌어서 한 달이면 올 수 있다 네,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넘어가면 다 인신매매 맞아요. 브로커들이죠. 네,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몇 시에 간 건넜어요? 저녁에 밤 한 10시, 11시? 그때 그것도 정말 그 전쟁에 나가는 완전 그런 난민처럼 예, 막 가슴을 두근두근 하면서 다 손을 해서 오긴 하도 그 사람들이 이게 불법인 건지라 그렇지. 옆에 또 그 낀 사람 빼고도 또 다른 사람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예, 밤에 막 잠도 못 자고 가만히 지켜 있다가 막 나오라 하면 나가고 또 다시 들어가 하면 들어가고 바로 이러다가 못 막 딱 숨어 있어 하면 숨어 있고 예, 그러다가 그렇게 여자 처음에는 여자 3명, 한 명은 데리고 오고 2명은 우리 강을 건너주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3명이서 여자 3명이서 건넜는데 그래도 그때 무사히는 건너긴 했는데 그때 처음에 정말 고생했던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예, 또 지금도 떨려요. 엄청 떨렸어요 그때. 숨어 예, 있다가. 예, 숨어 있다가 나오라 하면 또 딱 조금 가다가 또 숨어 있고 뭐 이러면서 가다가 군인도 안 끼고 했나 그 친구는 브로커가? 끼긴 끼었는데 그게 뭐 또 잘 되지 않으니까 네 시간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랬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근데 건너긴 그날 밤에 건너더라고요. 건너가니까 브로커가 마중 나왔고. 네, 그쵸. 그래서? 그래서 그 두만강연선에서 바로 저랑 같이 그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1살 위인 친구랑 같이 건넜거든요. 둘이서 그 브로커가 데리고 그 브로커도 저희 같은 공장이었어요. 그분이 다니면서 인신매매 하는 분이었나 봐요. 그분이 데리고 나와서 우리 둘이를 거기 중국 브로커에다가 넘겨주고 그렇게 하고 그분은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중국 브로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시집을 가다가 돈을 못 번다. 살아남을 방법이 시집 가는 것밖에 없다. 남자를 만나서 살다가 너희들이 돈 벌어 가든 그렇게 해라 알아서. 아니면 혼자서 북한을 가든.
그때 첫 탈북할 때 몇 살이었어요? 24살 때요. 24살 때. 네, 방법이 없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빈손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네, 그냥 그 힘든 길을 건너왔고. 네, 그렇죠. 음. 그냥 예, 뭐 더 갈 길은 그냥 거기서 살면서 어떻게 기회를 엿보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살게 됐죠. 그러다가 다시 5번 왔다 갔다 했다면서요. 거기서 뭐 거기서 소개해준 인신매매로 소개해준 남자를 만났고 거기서 살다가 자꾸 고향이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살아계시는지 자꾸 울고불고 하니까 그 살던 집에서 그러면 자꾸 연락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엄마한테는 못 보내고 고모한테다가 보냈었는데 그 고모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예,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도강하는 사람한테다 연락을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줬댔으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그리고 연변적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그 살던 사람이랑 같이 연변적에 나왔는데 거기서 그분을 만나서 그러면 얘기 좀 다 엄마 살아계신다는 얘기도 듣고 그게 중국에서 3년째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잘 살아계시고 하니까 갈 때 그 여비라도 좀 달라 이래서 그럼 주겠다 했는데 하루만 좀 자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들어가서 자기가 지금 와서 묵는 집이 부부가 자꾸 싸운대요. 이 여자가 와 있으니까 그 중국 뭐 조선 남자가 좀 자꾸 아가씨를 좀 어떻게 해볼까 하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좀 하루만 묵게끔 같이 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문에서 자다가 바로 잡혀간 거예요. 그날에? 예. 모텔에서 여관에서 자다가. 누가 신고했나? 아니 그 중국은 이렇게 연변적이라 이렇게 모텔 같은 데 와서 자꾸 문 두드리고 공안이 와서 다 검사예요. 신분증 검사하는데 저는 신분증이 있었지만 옆에 같이 자는 애가 그러니까 신분증도 없고 북한 옷을 입은 거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잡혀가가지고 그냥 나는 고향에 가고 싶었으니까 그냥 나도 북한 사람이다. 보내달라 북한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 북송됐던 거예요. 처음으로. 98년도에 그 도강했다가 2000년도에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 2000년도까지만 해도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배고파서 탈북한 사람들이 막 많다 보니까 네. 어디 뭐 감옥에 안 넣고 단련대 같은 걸로 끝났겠네. 아셨네요. 가자마자 보내는 거예요. 빨리 가서 엄마한테 가서 잘 살래요. 그냥 바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럴 때예요. 네, 그래서 중국에 뭐 중국 감옥에 한 보름인가 열흘 있고 또 저기 그 도문에서 건너가가지고 그 북한 보이부 거기서 한 보름 있고 네 그렇게 하고 해령까지 왔는데 해령에서 바로 그날로 엄마한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잘 살라고. 다시 탈북하지 마.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찾아가 봤죠. 엄마가 부둥켜 안고 막 멍멍 울고 살아 돌아왔구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엄마를 만나고 그날이 단어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입은 옷이랑 막 이런 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장마당 해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뭐 쌀이랑 뭐 이면수랑 이런 거 사가지고 엄마한테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만나서 울고 포옹하고 그리고 명절이라고 그래도 또 뭐 조금 음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엄마가 거기 뭐 조합에서 같이 이렇게 김매로 풀매로 이렇게 또 4명인가 같이 가는데 거기서 그 김을 매야 된대요 단원날에. 그래 음식이랑 해가지고 가서 그래 갔다가 거기서 한 사람이 자꾸 저한테 반동년이라고 나라를 배반하고 간 반동년이 왜 여기 왔냐고 하면서 어떤 아저씨가 막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엄마도 내 딸이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런데 네가 뭘 해서
이렇게 욕을 하나 이러면 거기서 싸웠어요. 그리고 가자.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어 나도 이러고. 나는 낙인도 찍혔고. 예, 예. 그래서 엄마 막 안 가겠다 한 거 막 엄마 손목 잡고 예, 선도 없었지만 내가 가서 해령 가서 저기 가서 선 찾을게 가자 하고 엄마 손목 잡고 막 무작정 데리고 다시 도강했죠. 도강하려고. 그게 며칠 만이에요? 다음 하룻밤만 잤어요. 간날 하룻밤만 자고 돌아왔어요. 돌아서 다시 엄마를 데리고 해령에 다시 풍산에서 해령 쪽으로 나왔죠. 예. 반동년이라고 한 아저씨 고맙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뭐 보면 남아 명절날에 네. 그놈이 술 먹고 막 그러던 그 사람 막 저를 때리려고 막 그랬어요. 반동년이라고. 손잡고 나왔을 때는 엄마랑 같이 탈북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아들이 있어서 아들 군대 간 막내 아들이 있어서 안 간다 하는데 엄마가 여기 있어서 죽으나 그냥 가서 아들한테 엄마가 가서 돈을 보내주나 그 어느 게 낫나 엄마가 살아있는 게 낫지 죽는 게 낫냐고 그래서 설득시켰어요. 중국이 그다 훨씬 좋더라. 네, 그렇죠. 뭘 좋다고 했어요? 먹고 사는 건 일단은 좋잖아요. 배불리 먹고 사니까 이렇게 나이 들어도 고생 안 하고 가서 배불리는 먹여 살리겠으니까 가자 이렇게 하고 무작정 엄마 손을 잡고 왔죠. 그래서 해령에서는 어떻게 해령에서 왔는데 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잡혀놨던 애들이 서를 잡아주겠다 했는데 걔네는 아직 그 감옥에서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걔를 찾아갔는데 그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막막하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제가 곡성공장이 두만강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눈치를 보며 살폈어요. 강 옆에 서서 엄마 엄마 손잡고. 그 철길 왔다 갔다. 근데 그 딱 이틀 만에 비가 버슬버슬 내리는데 저녁에 이때 나 건너가라고 비가 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군인들이 비 오면 다 이렇게 버쳐서 나가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오늘 밤에 무조건 건너가는 거야 이러고 그 강 옆으로 오는데 한 사람이 그 강 옆에서 염소 풀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살짝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 군인들 있어요 하니까 없는데 여기 강이 물살이 좀 심하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약한 데로 가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다가 또 군인 만날까봐 아니 엄마 그냥 건너가 이러고 물살이 센 데로 그냥 쓱 건넜는데 한 3발자국 물에 들어서니까 엄마 손잡고 물에 들어서니까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막 확 쓸려가더라고요. 엄마 완전 엄마를 여기 물살에다가 잃어버린가 그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길이가 하도 짧고 그 다음에 물이 확 또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쓸려갔는데 중국 쪽으로 북한 쪽이 아니고 그래도 중국 쪽으로 이렇게 쓸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물에서 딱 일어서는데 거기 물이 온몸에 그냥 일어서니까 이 물이 확 무거우니까 확 주저앉더라고요. 무릎이 다 까지고 돌에. 네, 그러면서 엄마 손을 꼭 잡고 그 강을 건넜죠. 네, 그 강을 건넌 게 그래도 엄마를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도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도 살아있다. 그렇지. 그때 엄마가 그런 결심을 안 하셨으면 아직도 그 지역 같은 데서 엄마가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살 수도 없을 거라고. 북한에서는.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중국에 왔다가 또 잡혀갑니까? 엄마랑 같이 또. 네, 같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원래 살던 곳으로 엄마 모셔다 놓고 살다가 또 다음 해에 돈 벌어 나간다고 나왔다가 시내에. 훈츠로로 왔다가 또 거기서 한 달도 못 일하고
또 잡혔어요? 예, 거기서 또 잡혀 또 혼자? 나가. 예, 그때는 혼자죠. 내가 혼자 나와서 일하다 나니까.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잡혀서 샛별로 해가지고 갔는데 샛별에 훈춘에서 나가면 샛별이에요. 맞아요. 또 샛별, 아우지 있는데. 예, 샛별 갔다가 거기서 또 친구들 거기서 좀 만나가지고 그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돈도 어떻게 숨겨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돈 좀 주면 나올 수 있다고. 그 안에서. 예, 그게 샛별에서. 2001년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좀 약간 살기 힘드니까. 맞아, 느슨할 때 아직. 예, 예. 어. 돈을 좀 주면 어. 벌써 거기에 도강을 그렇게 잡혀서 막 10번 이상 갔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야, 우리 이순실, 이만갑 이순실 12번인가 했다잖아요. 그때 가능했던 거예요. 네, 어. 그렇죠. 이거 나 떠가니까 나가 이럴 예, 때요. 예, 어. 맞아요. 어. 그렇게 가서 그러면 돈 좀 주고 너 뺏을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 그때는 우리 다 일하러 갔었으니까 돈이 있었겠네. 네, 그쵸. 돈 좀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거. 어. 그래가지고 같이 잡혀갔던 애들이 돈 어떻게 숨겨야 되고 이제 가서 자기는 거기 군인들 다 아니까 누구 이렇게 해서 돈 좀 주라 하면 줘 가지고 너 빠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했어요. 이렇게 걔가 알려준 친구가 알려준 대로 그건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해야 됩니다. 돈 어디다 숨겨야 되고 얼마 문제고 이 금액을 말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저는 알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신다고요. 아 그때 아마 돈을 중국돈 500원? 네. 네 그렇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00원이면 대한민국 돈 한 10만 원. 지금이? 그쵸. 그때는 근데 그 500원이 컸어요. 컸죠. 네, 2001년도니까 그게 큰 돈이었는데 그 500원을 이렇게 다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잘 말아야지. 예, 말아가지고 이렇게 비닐에다 꽁꽁꽁꽁 싸서 여러 번 싸서 예, 그거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지 않으면 예, 이런 데 딱 가지고 있다가 건너갈 때만 예, 맞아요. 예, 잘 숨겨야 돼요 그것도 예, 먹어서 이렇게, 예. 이렇게 똥으로 나오든지 예, 약수로 약수로 항문에 네, 넣든지 예,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려줬구나. 그거 다 알려줬어요 그 사람 덕에 그래도 그 친구가 그렇게 알려준 덕에 그 돈을 가지고 잘 가서 군인데다 줬는데 안 군인이 살려줬어? 내몰라라 하고 원성으로 이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송 도중에 너무 열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송하는 군인한테다가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돈 주고 이렇게 내보낸다 해서 돈까지 줬는데 왜 이송하냐고. 그랬더니 넌 안 되겠다. 너 이송도 안 하고 너 그 감옥에서 썩히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송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원성해서 하고 나는 다시 원성해서 샛별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데리고 오면서 내가 돈 준 사람한테 뭐 이렇게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감옥에 안 넣고 그 사람한테다가 인계해 준 거예요, 저를. 돈 준 사람한테다. 그 사람도 군인이었어요? 예, 예. 군관이었죠. 군관. 거기서 좀 직급이 높은 사람. 그래서 예,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집에서 자고 재우고 다음 날에 너 다시 중국 가지 마 하더니 보내더라고요. 그 돈이 그래도 힘을 받네요. 예, 그러면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걸리잖아요. 돈 먹었다고. 예, 예. 그래서 이 호송하는 사람 한 사람한테 좀 마음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가만히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그 사람하고 친하대요. 그러니까 둘이 아마 돈을 같이 나눠 먹자 이럴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너 다시는 여기서 잡히면 안 돼. 너 중국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절대로 잡히면 안 돼. 그렇다고 내가 널 선 놔줄 수는 없지만 샛별에서만은 잡히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다른 데로 탈출해라. 다른 데 곳에 가서 탈북해라. 그랬구만. 네네. 그러다니까 원성에서 같이 샛별로 오는 사람들한테 같이 오다 보니까 오면서 또 친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너 여기서 나가면 선을 놔주겠대요. 가는 선. 그래서 네, 또 그 사람들한테 찾아갔죠. 저는 내보냈으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내가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한 6명인가 그 무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설을 놔주겠다고 해가지고 고무산까지 왔는데 고무산에서 건너 보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남자 3명은 먼저 건너가고 여자 3명은 후에 건너가기로 약속했는데 같이 못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정말 이렇게 돈을 또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뭐 중국 돈도 필요하고 택시도 타야 되고 하니까 중국에서 그래도 3년 살았으니까 중국말도 좀 하고 하니까 중국 땅만 가면 뭐 어떻게라도 가겠지. 그렇지. 네. 엄마가 있는데 네. 중국에 지금. 무조건 가야 된다 하고 그래 갔는데 이번에는 남자들 3명은 선 넣고 갔는데 두 번째 저희 여자 3명이 건너갈 때 선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선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여자 셋이서 그냥이라도 건너가자고. 땅도가. 네. 이렇게 보면 그냥 물이 잔잔해서 아 저기를 건너가면 될 줄 알고 그냥 셋이서 손잡고 건넜는데 그때 제가 27살이었나? 예, 예, 그 27살, 28살이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32살짜리 언니, 그리고 한 20살짜리 어린애. 그렇게 셋이서 같이 손잡고 건넜는데 갑자기 그 뚝을 막아놨는데 그 뚝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건너갔는데 물이 그냥 키를 넘는 거예요. 다 수영할 줄을 모르니까. 그 손잡고 가다가 다 뿔뿔이 헤쳐진 거예요. 막 손 물이. 놔버렸구나. 네, 왜냐하면 물이 키를 넘으니까 허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허적거리다 보니까 셋 다 뿔뿔이 헤쳐진 거예요. 물속에서. 네. 그런데 정말 같이 건넜던 사람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이거는 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죽다가 살았는데 정신을 들어보니까 그 뚝으로 막아놓은 그 돌에 걸쳐 있는 거예요. 온몸이 다 굳어 있고. 근데 그때가 눈비가 올 때니까 4월 달이었어요. 4월 20일 그때. 근데 북한은 그 양쪽에 얼음이 다 있더라고요. 눈비가 오고. 그래서 거기를 건너는데 정말 키를 넘다 보니까 셋 다 뿔뿔이 헤쳐지고 아마 그 32살 됐던 그때 32살 됐던 그분도 키도 나보다 더 컸는데 아무리 내가 뚝에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봐도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을지도 모르고 20살짜리도 없고. 그게 없고 거기서 한참 기다렸는데도 없고 나는 다시는 북한 쪽으로는 갈 수가 없고 북한 쪽에 가다가 군인들한테 잡힐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라도 이 중국 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돌을 막아놓고 그 가운데로 이만큼 저기 물이 빠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너비가 한 2m 50? 그렇게 되는데 그걸 내가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살이 너무 세니까 그 뚜구를 막아놓은 물이 거길로밖에 흐르는 데 없으니까 뭐 한참을 거기 한 시간을 눈비 오는데 앉아있어 울면서 있다가 아무래도 그래도 건너가야밖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죽든 살든 네, 건너자. 물살을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중국 쪽으로 이렇게 물살이 가더라고요. 저 얼음 구멍으로는 안 들어갈 수 있게끔 건너보자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물에다가 발을 이렇게 들이밀어도 신발이 휙 날아가요. 그렇게 물살 센데 죽을 각오를 하고 죽기보다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해보자. 그렇게 하고 거기다 몸을 던졌죠. 그냥 들어가는. 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쓸려서 그냥 휙 쓸려서 물 따라 쭉 간 게 그래도 중국 쪽으로 또 걸린 거예요. 또 이게 걸쳤구만. 예, 그 저기 얼음에 해서 걸친 거예요. 얼음을 붙잡고 그 간신히 올라간 거예요. 온몸이 흑투성이 되고 그 중국 쪽에 또 먼지가 까맣잖아요. 얼음 위가 새까맣게 있는데 거기 올라섰으니까 물에서 올라섰으니까 거기가 온몸이 새까매요.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몸은 굳어 있고 춥고. 굳어 있고, 네. 그게 계산순이었는데요. 그쪽에서
건너서 원래는 건너가면 어느 집으로 저기로 가. 그러면 저 불빛이 있는 보이는 저 집으로 한 2km만 가면 거기 가면 아는 어느 집이 있는데 그 집 찾아서 들어가. 그러면 그 집에서 알아서 해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집까지 2km를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도 없고 온몸이 굳어 있고 춥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이 시내가 가까운 계산턴이니까 그쪽으로 한 뭐 1km만 가면 계산턴 그 시내 차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한 발자국 가서 거기 가서 아무 사람을 붙들은 거예요. 길 가는 사람. 중국말을 그때는 좀 뜨덤떠하니까 붙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연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화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북한에서 온 거 딱 보면 아는데 가다가 그냥 공안에 잡힌다. 그렇지. 가는 길에 초소들이 있는데. 예.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냐. 못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차도 안 태워준다, 너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하고 나 저기 뭐 어떻게 살려달라고 막 이러는데 지나가던 조선족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를 믿냐고. 나 조선족인데 처음에는 중국 사람 만나고 붙들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여기 가까운 데 식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퇴근길에 보니까 이렇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러는데 날 믿으면 자기 따라오라. 자기가 지금 와이프 오늘 생일이라서 식당을 문 다 닫았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파티하고 지금 뭐 가족들만 있다. 그래 식당으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따라오고 못 믿겠으면 따라오지 마 이러는데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럼. 네, 그 사람을 따라간 거죠. 근데 좋은 운인을 만난 거예요. 예, 거기서 그 사람이 그래도 따뜻한 그 와이프가 사모님이 그 불쌍하다고 따뜻한 이런 다라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이 온몸이 얼었으니까 그래 거기에다가 빨리 샤워부터 하라고 그리고 자기 옷이라도 입으라고 딱 갖다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예, 거기서 그래도 그렇게 해서 아휴. 살아났어요. 정말 죽다 살아난 거예요. 저는. 세 번째 탈북입니다, 그게. 예, 맞죠. 야,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 같이 탈출했던 20살, 32살 그분들이 살아서 왔다면 아마 국정원이나 하나원에서 조사받고 하다 보면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것이 있긴 있었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그렇죠. 아이고, 아유. 참 아마 많은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강을 건너다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보면. 그러니까 그 장마철에는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두만강 압록강에서 북한 사람들 건너다 이게 시체가 이렇게 둥둥 이 사람 죽어서 이제 떠내려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쵸. 막대기 들고 북한 쪽으로 밀어버린대요. 야, 너네 사람이다 이런데요. 그럼 북한에서는 군인들이 그걸 치워야 되니까 지들이. 네. 그럼 또 중국 쪽으로 밀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시체를 서로 밀려게 한다고 이러더라. 아, 아휴, 그렇게 탈출해서 중국에서 어떻게 또 잡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야. 예, 잡혀다가 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살던 집에서 자다가 또 공항 검사 와서. 예, 공항검사 와가지고 집에서도 살기 힘들고 나와서도 살기 힘들고 그때는 엄마 같이 안 잡혔어요? 엄마는 다른 데 가서 살다 안 보니까 잡히고. 네 번째는 어떻게 북송되니까 또 나가라 하던가요, 그냥? 그냥 가다가 그쪽에서 친구 오빠를 만나가지고 해가지고 예 나왔어요. 그래도 네 번에 5번의 탈북 과정에서 늘 운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근데 운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5번 잡혔을 아니요. 때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느낀 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고생을 뭐 찾아오는 걸 나한테만 오나 이렇게 보다도 이런 고생을 통해서 내가 더 이런 고생도 해봐서
뭐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이런 고생을 내가 해봐서 그래도 내 인생은 또 이런 걸 경험해봤구나. 자, 네. 이제 그때는 엄마도 옆에 계셨고. 네. 그러다가 어떻게 한국까지는 어떻게 왔어요? 한국은 자꾸 북한으로 북송되지 말고 이제는 네, 남쪽으로 옵시다. 그쵸. 이제는. 어떻게 선을 잡았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도저히는 안에서도 집 안에서도 못 살고 나가서도 못 살고 하니까 그렇지. 도저히 여기서는 중국에서는 안 되겠다. 북한 사람들이 살기 힘들겠다. 어떻게든 한국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호적을 하려고 사실은 중국 사람으로 해서 와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기를 자꾸 당하는 거예요. 찾다가 그래도 찾게 된 거예요. 어떻게 찾았어요? 아는 친구가 그래도 같이 가자고 자기도 그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았다고. 예. 그 친구가 얘기해줘가지고 그 친구가 지금 같이 한국에 왔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양에 가서 거기서 묵어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또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올 때는 몽골로 오게 됐어요. 엄마는 그때 못 데리고 오죠. 이런 생사를 어떻게 어른까지 같이 내가 먼저 가서 엄마를 모셔오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안전한 중국에 그냥 어머니는 계시게 하고. 네, 그렇죠. 자, 중국에서 몽골 가기 위해서 처음에 어디로 가요? 내몽고요. 그 중국에서 쭉 가서 내몽고까지 가서 뭐 한 2, 3일 걸리겠죠. 차로 가면 버스로 가면 뭐 숨었다 또 가고 막 이러면서 가다가 요간에서 또 자고 이러면서 한 3일 동안 갔어요. 내몽고까지 가서 또 거기 가서 또 다른 브로커인데다 또 넘겨요. 그러면 또 내몽고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가는 또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기 교두인데 그 옆으로 해서 그냥 저 불빛이 보이는 대로 가 이러는 거예요. 가면 그냥 나는 한국으로 가겠다고 막 한국말로 해요. 그러면 한국으로 보내준대요. 그렇게 막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인원이 몇 명인데요? 6명이 왔어요. 아니 그럼 이 내몽고라는 데는 그래도 중국 땅이잖아요. 네. 여기는 뭐 괜찮을 거고 여기서 길 따라 그냥 가 하면 사막을 걸으라는 거예요. 네, 그쵸. 거기에 사막 걷다가. 근데 거기서 이게 보니까 불빛이 보이던가요? 네, 저희는 교두 옆이니까 몽골이 그 불빛은 교두가 보였어요. 세간, 예, 그쵸. 세간 옆에. 네네. 그래서 저기 가 이렇게 해서 그냥 불빛만 보고 따라가 이러는데 밤이잖아요. 근데 가면서 철조망이 한 뭐 10개 정도 나올 거다. 그래 가면서 이렇게 꾼으로 가라고 그 가위 있잖아. 철새 가위, 찌편지인가? 그걸 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예요. 예, 하나를. 그거 가면서 이렇게 끊고 가라고. 그 브로커가 쉽다. 그렇죠. 완전 도깨비래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온 사람들이 없대요. 브로커가 다 데리고 넘죠. 돈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그거 그 돈 공짜입니까 거기는? 아니죠. 돈도 엄청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 돼 이러고 거기까지만 자기는 여기까지만 중국 땅이니까 여기서부터 더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쭉 가면 된대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가면 된다니까. 불빛만 보고 밤에. 예. 근데 이게 다 사막이다 보니까 이 불빛은 저기 있는데 이 직선으로 간다는데 계속 가도 뭐 옆으로 가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가까워 앉으니까. 예, 가까워져 계속 가도 밤새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밤새 가는데 불빛을 도착 그래서 못했어요? 아니야, 가긴 갔는데 그렇게 지루하더라고요. 보기에는 가까워 보이는데 철조망 10개요? 예, 8개인가 10개인가 끊었어요. 저희는 어떤 철조망은 위에서 전기 흐르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저희는 모르고 그냥 밑에 막 끊고 갔죠. 끊고 여기 한 사람 이렇게 벌려주고 빨리 통과하고 밖에 나간 사람 또 이렇게 벌려주면 예 그렇게 다 건너가고. 여자예요? 예, 6명 여자. 야, 그래가지고 건너왔는데 야 끝이 안 나지 사막은. 저는 친구랑 그래도 다 둘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명씩 오고 아이고. 막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초저녁 한 8시부터 걸었는데 아침 한 6시까지 걸은 것 같아요. 10시간을 걸었네. 예, 10시간. 예, 10시간을 걸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몽골 사막에 대한 것은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맞아요. 그것이, 근데 사실 많은 탈북민들이 이 사막에서 가다가 잘 만나면 이 몽골 사막을 도는 그 경계 군무에서는 몽골 경찰 만나면 군인 만나서 딱 잡히면 좋은데 네. 어떤 사람은 잘못 돌아 다시 중국으로 중으로. 오고 네. 어떤 사람은 이 사막을 헤매다가 이 군인을 못 만나면 계속 몇 날 며칠 못 만나면 그냥 탈수 와서 죽고 네, 맞아요. 그래서 몽골 들어갔다가도 그 크로신 영화에서 그 아들이 아빠 찾아서 오잖아요. 몽골 브로커들 그거 해서 그러다 끝내 몽골에서 애가 사막에서 헤매다가 못 오고 근데 그 아버지가 진짜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있어요 한국에. 한국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6명은 옆에 사람들이 너네는 운이 좋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처럼 그 꿈꿔오는 사람도 없대요.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오면 다른 사람이 절대로 올 수 없대. 거기는 완전 저기 아지트 내가 여기로 건너갔다 하는 표식을 하고 온 거래요. 그렇지 그러면. 네. 맞지. 저희 막 그리고 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을 안쓰러웠던지 그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꿈꿔올 수 있냐고. 뒷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예. 그런데 저희는 그거 몰랐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얘기도 못했어요. 꿈꿔 왔다는 소리를. 그렇게 왔던 것 그렇게 같아요. 몽골에 딱 도착했습니다. 어디 군인들이 반겨주던가요? 가니까 북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본 거죠. 우리 동포들을. 그러면 거기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기차를 타고 수도로 가서 그때부터 우리 외교부에서 나옵니까? 네, 수도로 가서 거기 그 몽골 그 초원 같은데 그 북한 사람들만 뭐 해놓고 그리고 외교관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때부터 정말 이제는 사람 대접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외교관님 그때 만났을 때부터 정말 얼굴도 헨칠하게 잘생기셨고 매너도 얼굴 엄청 좋아하시는데? 매너도 엄청 좋으셨어요. 그분이. 네,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웠었어요. 여자애가? 네, 근데 그걸 보고 이게 창문에서 그 친구가 구석에 앉아서 담배 피우는 걸 보고 아 너무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따로 부른 거예요. 뭐 속상한 일이가 뭐 애로되는 게 있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이렇게 뭐 가고 싶은데 빨리 못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덕에 그 친구 덕에 저희가 좀 빨리 오게 됐어요. 그 외교관님의 같이 온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외교관님이 좀 다른 애들보다 조금 좀 더 빨리 빨리 일을 또 하셨구나. 네, 하셔가지고 이게 그때 느낀 것이 아 이제는 좀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정말 우리 북한에서는 그런 거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렇죠. 담배 피운다 여자가 담배 피우냐 하고 뭐 아마 정말 쌍욕을 하면 했지. 그렇게 뭐 외교관님이 그걸 마음 쓰셔가지고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거는 우리 북한에서는 그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체제 안에서 사람 대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잡혀가는데 그냥 쌍욕이 그냥 귀에 달고 있어요. 북송 몇 번 됐으니까 알겠구만. 네, 막 뭐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이 막 얼굴 뜨거울 정도로 그렇게 군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보다 엄마뻘, 아빠뻘 되는 분들한테 다 이간나 쌍간나잖아. 네, 맞아요. 종간나 싶게 뭐 이러면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2달 있다가 비행기 타고 비행기 처음 탔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렇게 북한에서 비행기 꿈에도 그리던 비행기를 그때 타보는 거죠. 그렇지. 내 평생에 비행기를 언제 타보겠어요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걸 거기서 그렇게 탄 거예요. 정말 설레고 정말 잠도 안 오고 네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너무 막 정말 이제는 살았구나. 내 나라 내 땅에 온 것 같은 정말 그때 그 감정은 이제는 살았구나 내가 살아 돌아왔구나 정말 고향이 아니어도 고향인
정말 내 고향이라 고향보다 더 좋은 그런 표현이 없어서 못하지. 진짜 그때는 그 감정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이게 뭉클해요 제가. 내 고향이 아니었는데 고향 같은. 예, 고향보다 더 좋은 내 살 곳, 살 수 있는 곳 그런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 열심히 살게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감정이 뭔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중국에서 숨어 살면서 정말 5번을 북송됐어요. 그죠. 5번 북송되다 보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실 저 우리가 탈북하면서 병원차 소리 위 해도 잡히는 거 아니야? 그죠. 경찰 지나가는 차만 봐도 막 마음 졸이고 살고 너무 숨죽이고 살아가지고 정말 여기 와서 몇 년 동안 한 5년 동안은 계속 잡혀가는 꿈, 막 트라우마가 심했댔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엄마는 어떻게 모셔왔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중국에 아직 계셨잖아요. 네. 지금 한국에 오셨나요, 엄마는? 네, 그쵸. 아우, 그 얘기 들려주셔야 됩니다. 와가지고 친구랑 같이 왔으니까 친구랑 둘이 어제부터 그냥 와서부터 계속 뭐 식당일 둘 다 했댔어요. 내 친구는 인천, 나는 춘천으로 집을 받았는데, 네, 각자 그냥 살다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외로워서. 그래서 제가 다시 인천으로 왔어요. 친구한테 친구의 집은 그 그냥 팽개치고 친구네 집이 인천인데 인천에 와서 그 친구 집에서 거의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친구랑 같이 식당도 다니고 이러면서 일을 해서 둘이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친구가 진짜 고마워요. 지금도. 예, 진짜 베푼데 같이 둘이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막 몽골이나 뭐 이렇게 못 오고 그냥 호적을 해가지고 배 타고 오는 그런 선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바로 한국 도착해서 엄마도 연락 왔더라고요.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야 우리 엄마도 살았구나. 몽골 사막을 통해서 와서 아골타골 돈 벌어서 엄마부터 먼저 모셔오고 그러고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거 꽂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있을까요? 자유. 어떤 자유? 자유는 참 많아요. 네, 그쵸? 근데 내 나라 내 땅에서 마음대로 못 가서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북한에서는. 그게 뭐 내 나라 내 땅인데 그놈들 땅이지 무슨 나쁜 놈들. 그쵸. 근데 거기서는 진짜 한 발자국 내면 뭐 여행증 그게 있어야 되고 정말 신분증 없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제가 어릴 때 그 신분증을 잃어버린데 다시 낼 수도 없고 잘 내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어디 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해령에서 집으로 가기도 힘들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치. 떳떳하게 사는 게 정말 내 나라 내 땅인 거예요. 여기는. 그치. 내 나라 내 땅. 네. 떳떳하게 내가 마음대로 다닐 살 수 수 있는 있고. 자유. 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자유. 야, 한국에 와서 뭘 배웠습니까?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대학 공부도 4년 다 했고, 예, 대학원 공부 2년 반, 예,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석사까지 했네요? 네. 어머. 그렇죠. 그 내가 배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면. 그리고 배운다는 것도 내가 나 뭐 커피 배우고 싶어 하면 커피 배울 수 있고. 그렇죠. 저번에 뭐 하셨습니까? 저는 진짜 여기 와서 처음에는 미용을 했어요. 미용했구나. 예, 그래서 미용 자격증도 땄어요? 그쵸. 어떻게 제 머리는 저한테 지금 어울립니까? 제가 요즘에 갑자기 앞머리 좀 내려가지고. 미인이시네요. 너무 구독자에 많이 해주세요. 그렇고 미용도 하다가 미용을 하려다가 미용실을 차리려다가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지금 10몇 년을 계속 쭉 다니다 보니까 회사가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회사입니까? 일본 회사긴 한데 본사가 일본에 있어요. 예. 네, 근데 여기는 중공업 회사인데 절삭 공구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네. 사무직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단순 업무직이긴 한데 뭐 생산직? 현미경을 보는 직업인데 뭐 일보다도 이 환경이 회사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사장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예, 지금도 잘 챙겨주지만 그래서 십몇 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대단하다. 있어요. 네, 좋은 그러네. 회사를 만난 거죠. 아니 우리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일부 시간에 네, 국산공장이 밥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그죠. 월급도 안 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뭐 월급 한 번도 안 줘본 적이 없어요. 혹시 사장님 꼬박꼬박. 월급 안 주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나에게 네. 월급을 달라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저 기숙사 막 밥도 안 주고 했는데 네, 여기는 여기는 엄청 식당밥이 너무 맛있어요. 저희는. 아, 완전. 진짜요? 네. 네. 아 여기 회사에서 밥도 줘요? 네, 그쵸. 식당이 커요. 저희 식당에서 전용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뭐 영양사가 다 있고 밥도 그거 엄청 좋은 맛있게 회사네요? 나와요. 네, 엄청 좋은 회사예요. 저희.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가기 싫어해요. 네, 다 20, 30년씩 다 예, 근무하고 장기 근무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회사가 복지도 좋고 복지도 해외여행도 보내고 그래요.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네. 십몇 년 할만하네요. 네, 그죠. 어떻게 첫 월급 받았을 때 어떻게 북한 생각 안 나던가요? 왜 안 나겠어요. 정말 거기는 진짜 무보수 노동이나 같죠. 솔직히. 공짜 인력 쓰는 거지. 네, 그놈들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맞아요. 쉬고 맞는 싶어도 말이에요. 쉬지도 못하게 맞아. 예, 그냥 자유 없이 막 그렇게 구속당한 거나 같죠. 강제는 강제 노동이죠. 그런데 월급이라도 주나 그것도 없고 그치. 배불리 먹여주지도 않고 나쁜 놈.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 다 할 수 있고 그쵸. 내가 정말 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네, 뭐 월급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보너스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너무 좋고 주변에서 그래도 이렇게 북한에서 왔다고 예, 뭐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는 게 아니라 더 잘해주니까 더 챙겨주고 똑같게 그냥 대해주는 게 그게 잘해준다고 생각해요. 나는. 북한에서 왔지만 너는 할 수 있다. 내 직장 동료다. 같이 해보자 이런 것들이.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엄마는 뭐가 좋다나요? 나 엄마가 제일 궁금해. 엄마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와서 배불리 먹고 산 것만 해도 원이 없대요. 네, 이제는 이렇게 산 것만 해도 배불리 북한에서는 한 달만이라도 이밥 먹고 살았으면 막 쌀고생을 안 하고 살았으면 원 없이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10여 년을 쌀고생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정말 다이어트 해야 될 정도로 골라서 식사를 하시니까 이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냐고 나는 이젠 죽어도 원이 없다고 좋은 세상 네, 맞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늘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니까. 딸을 잘 뒀습니다. 그죠? 엄마 가자에서 왔고 그렇죠. 한국까지 또 몽골이나 이런 루트가 아니라 먼저 오자마자 돈 벌어서 엄마를 모셔오고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됐나요? 아까 언니들도 다 왔어요. 누가 데려왔습니까? 우리 제가- 정수기가. 네. 네, 정수기는 현녀입니다. 네, 가족의 복덩이군요. 네, 그죠. 근데 언니들도 어떻게 다 북한에 있었나요? 네, 그죠. 북한에 있는 거 다 이렇게 선 넣고 데려왔죠. 일하면서 돈 벌어서. 안 오겠다고 하는 거 막 안 오면 돈도 안 보내줘. 그러고 생활비 안 줄 테니까 와 그랬고. 네, 네. 어. 그러니까 오더라고요. 사람을 보내서 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언니들 2명? 큰 언니는 네, 먼저 왔고 그 둘째 언니가 안 오겠다고 그랬었는데 가족들 다 같이 왔나요? 아니 따로 한 명씩 따로. 다
혼자서 왔어 언니들도. 혼자서 그렇게 왔고. 응. 저는 아까 요거 실례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군대 갔는데 군대 그죠. 갔는데 그 아들 놓고 어떻게 내가 네 손을 잡고 탈북하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전까지는 계속 연락을 하고 돈도 보내주고 저희가 자매가 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합쳐서 이렇게 해마다 오면 조금씩 또 보내주고 그랬는데 코로나 시작되면서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연락을 못해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을 생각 안 해봤어요? 사람을 보냈었는데도 못 찾더라고요. 아직은 연락이 안 와요. 해령인데 아니요, 청진에 있죠. 정진에. 네, 청진에 있는데 동생은 제대돼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가정을 꾸렸고 그런데 거기서 연락이 안 오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 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길 바라죠. 그렇죠. 자, 우리 종숙 씨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얘기 나눠보고 대한민국 오니까 자유가 좋고 내가 본 것만큼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또 회사에서 탈북민이라고 색안경을 끼는 게 아니라 꽃 같은 사람으로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들 바라봐 주는 것도 참 좋다고 했습니다. 네. 어떻게 앞으로 꿈은 뭐 있나요? 그러면 뭐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생을 많이 하고 왔으니까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나의 꿈이에요. 운동합니까? 네, 헬스도 하고 라이딩도 하고. 네. 여러분 그 헬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대한민국 여자 다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예. 뭐 회사 나가서 돈 다 일한 것만큼 벌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서 네. 맛있는 거 드시면서 네. 여행도 다니시고. 네, 그렇죠. 자, 우리 여러분 우리 정숙 씨가 북한에서 탈출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에서 겪었던 이야기 또는 대한민국까지 오는 이야기, 한국에서 살아간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해 주십시오. 네, 저 두서없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정말 팩트는 뭐 고생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좋은 일만 남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요. 더 그런 고생 끝에 더 열심히 살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탈북민들 여기 와서 또 여러분들하고 우리 정숙이가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앞으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이제 그 행복 계속 커져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제가 대한민국 덕분이라는 것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정숙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날라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